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고 사는 법. 현실적인 귀촌의 기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촌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살이 하면 농사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시골에서 사는 방식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저 역시 시골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귀촌한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8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촌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분들에게 작지만 현실적인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시골인가?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골로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가 답답해서? 집값 때문에? 아니면 막연한 로망 때문에? 사실 이런 이유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귀촌이 회피가 아닌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적인 귀촌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주고 싶어서라고 했고, 또 다른 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들을 보면 그냥 도시가 싫어서 정도의 이유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골살이의 본질은 더 단순하게, 더 주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시스템이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지만 시골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느냐, 자유로 느끼느냐가 귀촌 성공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시골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귀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시골을 선택하는 이유를 찾으세요. 그 차이가 귀촌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농사 없이 어떻게 살죠? 생계의 재정립.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시골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먼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T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강사, 번역가, 작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런 일들로 시골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서울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강원도 산골로 이주했습니다. 월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군요. 도시에서의 각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기존 기술을 시골 환경에 맞춰 재조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 시골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독특한 컨셉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마케팅 전문가였던 분은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판매 채널을 얻고 본인은 수수료 수입을 얻는 윈윈 구조를 만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능력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집값, 교통비, 외식비 등이 현저히 줄어들죠. 따라서 도시에서만큼 벌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골집 고르는 법.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시골집 구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도시의 부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저렴하고 좋은 집이라도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 제설 작업이 되는지, 응급 상황 시 119가 들어올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상하수도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하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 우물을 쓸 경우 수질 검사 결과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난방시설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기름 보일러인지 전기 보일러인지 아니면 연탄 난방인지 확인하고 월 난방비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네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요즘은 필수죠. 광랜이 들어오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원격 근무를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햇빛입니다. 남향인지 주변에 햇빛을 가리는 건물이나 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골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므로 햇빛이야말로 겨울을 버티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들입니다. 시골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집을 보러 갈 때 마을 분위기를 살펴보세요. 너무 폐쇄적이지는 않은지, 외지인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과 미리 인사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분들의 반응을 보면 마을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값이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피하세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극도로 불편하거나 마을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너무 비싼 곳도 조심하세요. 펜션이나 별장 지역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곳은 실제 생활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시골집은 보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 임시로 머물러 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이웃과의 거리 두기. 공동체는 선택일까 필수일까? 시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정 많은 이웃들이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온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이웃들의 관심입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누가 놀러 왔고 뭘 시켜 먹었고 이런 것들까지 이웃들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감시받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관심이자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독감으로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웃 할머니가 요즘 안 보이네 하며 반찬을 갖다 주셨다고 합니다. 도시였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죠.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사는 정중하게 하되 사생활은 적당히 비공개로 유지하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물으면 잠깐 볼 일 있어서요 라고 간단히 답하면 됩니다. 둘째, 마을 행사에는 가능한 참여하되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1년 정도는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도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보답하세요. 반찬을 받았으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돌려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도시와 시골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라는 식의 말은 정말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살면 안 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전됐을 때, 수도가 얼었을 때, 차가 눈에 빠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웃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친절하되 거리감을 유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되 의존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골살이의 핵심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과 단절.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도시의 혼자와 시골의 혼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혼자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들려오는 생활소음들이 어떤 안정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시골의 혼자는 정말 혼자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죠. 가로등도 별로 없고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드물고 정말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적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시 소음에 익숙했던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적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사회적 단절감입니다. 도시에서는 언제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기회가 제한적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취미를 개발하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말이에요. 도시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구조가 없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거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연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상통화로 친구들과 만나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SNS로 소통하세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사회적 연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외로움을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할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도시에서는 너무 바빠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시골의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고 누릴 수 있어야 진짜 시골살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골의 시간은 다르다. 느리게가 주는 충격. 도시에서의 삶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지하철 시간에 맞춰 뛰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24시간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해결하죠. 하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느립니다. 마트까지 가는데 30분, 은행 업무 보는데도 줄을 서야 하고 택배도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느림에 적응하고 나면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하나하나를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어요. 음식을 해먹을 때도 마음을 담아서 만들게 되고 청소를 할 때도 구석구석 꼼꼼히 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도 도시에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걸 매일 관찰하게 되고 여름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과정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다 보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바뀝니다.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시간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도시에서는 효율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시골에서는 만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10분 만에 해결할 일을 시골에서는 2시간 걸려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효율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죠.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계획을 세울 때 여유 시간을 충분히 두세요. 도시에서 30분 걸릴 일이라면 시골에서는 1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둘째, 기다림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요. 셋째,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이 시골 생활의 리듬에 더 맞습니다. 느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느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일곱 번째, 기술을 파는 사람 디지털 귀촌의 가능성. 시골살이를 위해서 꼭 농사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시골살이의 새로운 생계 기반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꼭 도시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먼저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야를 보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시골이 더 좋은 콘텐츠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살이 브이로그, 농촌 체험 콘텐츠, 전원생활 팁 등 도시에서는 만들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 분야도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을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요리, 공예, 언어, IT, 마케팅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시골로 이주한 후 온라인 요리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IT 관련 업무는 말할 것도 없죠. 웹 개발, 앱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번역, 장문, 편집 등의 언어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컨설팅 업무도 화상회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영 컨설팅, 심리 상담, 코칭 등의 분야에서 시골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을 시골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프라인 강의를 하던 분이라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용법을 익히면 되고, 오프라인 상담을 하던 분이라면 화상 상담 도구 사용법을 배우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집 고르는 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은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게을러지기 쉬우니까 규칙적인 업무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점들만 잘 준비하면 디지털 기술로 시골에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8번째. 귀촌을 꿈꾸는 당신에게 마지막 조언.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골은 정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시골을 도시 생활의 대안이나 해답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시골에 가면 모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시골만의 어려움과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내적인 문제들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골살이는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드니까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촌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시골에서의 삶과 맞아떨어질 때 그때 귀촌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해결해놔. 8번째. 귀촌을 꿈꾸는 당신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조언 5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골은 정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시골을 도시 생활의 대안이나 해답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시골에 가면 모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시골만의 어려움과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내적인 문제들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골살이는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드니까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촌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시골에서의 삶과 맞아떨어질 때 그때 귀촌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시골살이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촌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시골로 이주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 자체입니다. 시골살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욕망과 필요를, 꿈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귀촌한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고 귀촌 관련 책과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다림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8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적을 가지세요. 둘째, 기존 기술을 활용한 생계 방안을 마련하세요. 셋째, 집을 고를 때는 실용성을 우선하세요. 넷째, 이웃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느린 리듬에 적응하세요. 일곱째,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세요. 여덟째, 자신을 정확히 알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이 8가지가 여러분의 귀촌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귀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체크리스트와 예산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귀촌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골살이가 성공적이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